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자기 억울하게 수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을 압박해서까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건은 딱 한 건입니다. 이거. 여기에 한명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윤석열 때려잡고 혹은 윤석열 라인을 때려잡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럼 검찰의 체질이 개선될 거냐? 예, 서른 의원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장마 시작되고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이슈가 됐어요. 엊그제 그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일단 장관과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해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전에 보면 뭐 서른 의원도 그랬고 나라면 자진 사퇴하겠다. 내심 뭐 윤석열 총장이 좀 사퇴하기를 바라는 게 여권의 내심 생각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뭐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임기 보장된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책임을 묻고 거취를 언급한다면 뭐 그건 좀 있을 수 있느라고 생각해요. 임명권자니까. 내년 7월까지죠 임기가? 예, 그래서 윤석열이 정말 안 되겠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네. 또 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묻고 거취를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외곽에서 하는 거죠. 네. 당에서 주변에서. 네. 근데 그건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죠? 그건 뭐 정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책임을 물을 거면 대통령이 물으면 된다.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은 뭐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네.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어쨌든 반부패 기강 확립해달라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뭐 입단속을 좀 했죠. 그렇죠. 윤석열 이름도 얘기하지 말아라. 언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제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일까봐 네. 입단속을 시킨 건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이제 치고 빠지긴 측면도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계속 치고 한쪽에서는 사퇴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어르고 사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빼겠다. 네. 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그 수사에 대한 뭐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대검 그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맡느냐 아니면 이제 인권부에서 맡느냐 이걸 가지고서 검찰 내부에 조금 다른 기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검 감찰부장은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법원 출신의 변호사를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검찰 기류하고는 좀 다르고 물론 이 사건에 1.1액의 의혹도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의혹이 있는 점들이 있고 일단 당사자가 사망은 했지만 비망록이 있고 또 그 당사자의 주변에서 그런 어떤 뭐 정황적 그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재조사는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수사 형태의 재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인권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 수준에서 할 건지 이걸 가지고 검찰 내부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윤석열 총장은 감찰부 쪽에서 하는 걸로 일단 협력해서 하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이고 어찌됐든 간에 뭐 당장 이게 그 재조사가 됐든 재수사가 됐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재심까지 가려면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한번 일단락된 사건을 다시 이제 그 시작해서 뭔가 결과를 낸다는 거는 절차상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총장에 대해서 디스를 하거나 흠집내기를 하거나 이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검찰을 이제 때리는 과정 중에서 네. 너무 여러 가지를 건드렸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형식적으로 행사한 그 지휘권이라는 것도 사실 뭐 명문화돼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쓰라고 놨던 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강정구 교수 때 말고 쓴 적도 없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은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중요한 어쨌든 그 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당시 판결에 대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떤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분들이 뭐 강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진정을 낸 것인데 네. 자.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받고 자기 억울하게 수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검찰 수사받은 사람 대부분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뭐 진술을 강요하고 이런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을 압박해서까지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건은 딱 한 건입니다. 이거. 네. 왜냐? 여기에 한명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껴있기 때문이에요. 한명숙 사건뿐이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뭐냐면 이게 지금 무슨 뭐 진짜 엄청난 뭐 사실 증거가 발견되어 가지고 뭐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재심 사건이다 그러면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좀 강압을 당한 것 같다라고 진정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계동의 아무개 김 씨가 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할 겁니까 보면은 네.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감찰부가 하든 아니면 인권위가 하든지 간에 검찰 내 조직입니다 둘 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 검찰 내 조직이라면 동일한 사건을 놓고 A라는 조직이 다루든 B라는 조직이 다루든지 간에 동일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게 검찰과 법체계가 가진 안정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뭐 사고가 났는데 내가 서울중앙지검에 갔더니 유죄가 되고 부산지검에 갔더니 무죄가 되고 이러면 이게 검찰이 공신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법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네.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고 지휘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꼬치꼬치 이런 어떤 진정 사건 하나의 배당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쓸 것 같으면요. 자, 뭐 아까 말했잖아요. 명문화돼 있고 뭐 굳이 따라 올라가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육군에다 보면 육군 참모총장이 군 정권을 다 행사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사단장한테 지시 내릴 수 있고 사단장이 연대장한테 지시 내릴 수 있고 연대장이 대대장한테 그다음에 중대장은 소대장한테 지시 내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저녁 메뉴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특정 소대 중대에. 그런데 그 권한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의 상관이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도 네, 이런 지시를 네. 내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어쨌든 형식 논리상의 어떤 그 지휘권이라는 걸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야 저긴 범털이니까 이런 진정권에 대해서도 저렇게 검찰총장까지 압박해주네 정권에서 이런 인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된다 봅니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개입이라든지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예. 그 대통령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 스탠스는 뭐 잘 취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가 자신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기색을 비추면 물러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다고 네. 보는데 그걸 뭐 버티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도 한편으로는 여당으로서는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그 검찰 개혁 문제, 검찰 개혁 의제가 네. 이게 이제 총선 이후로도 여전히 지금 여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 중에 하나로 네. 검찰 개혁을 꼽고 있는데 실은 제도적으로는 공수처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됐습니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못했어요. 네. 공수처도 그렇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된 거거든요. 다만 이제 뭐 제도적 개혁만으로서 어떤 특정한 개혁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죠. 거기는 뭐 인적 개혁도 따라야 되고 체질도 바뀌어야 되고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뭐 선거 앞두고서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선거에 유리한 의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 중심으로 가는 거. 근데 선거 끝나고도 계속 검찰 개혁으로 갈 거냐? 과연 그게 현 정부가 목표했던 그런 개혁을 완수하는데 네. 바람직한 방향이냐? 네. 지금 사실은 뭐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민생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뭐 방역도 사실은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2차 대유행이 온다는 그런 여전히 전문가들의 뭐 진단도 불안정하죠. 있고 예. 부동산 대책 21번째 부동산 대책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비판이나 지적들이 있어요. 과연 그걸로 집값 잡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개입돼 있는 특히 이제 이 한명숙 네. 전 총리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을 고리로 한 검찰 개혁 혹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검찰 길들이기 이게 과연 그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 네. 정권의 성과나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아하. 이런 점을 전 좀 냉정하게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물론 저는 그 검찰의 나쁜 관행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검찰은 자기 조직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행정부의 구성원이 아니라 마치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어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그 집단인 듯 행세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뭐 네, 채널 네. A 사건만 봐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채널 A와 관련돼서 뭐 한동훈 그 부산 고검장에 대한 수사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면에서 검찰이 바뀌어야 될 대목들은 많고 네. 또 이거는 이제 제도 개혁과 함께 그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윤석열 때려잡고 혹은 윤석열 라인을 때려잡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럼 검찰의 체질이 개선될 거냐, 검찰의 그 아주 오래된 DNA가 바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자칫 이게 정치적 휘발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으로 그 진척이 안 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해찬 대표가 좀 이슈 관리에 들어간 것도 그런 위험성 때문이 아닌가 뭐 예상이 되는데 그 이채구께서는 이게 지금 공수처 출범 뭐 예정대로 하면 뭐 7월 전후 될 걸로 보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제 7월 검찰 인사에서 공판 형사부 검사들을 대거 좀 등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의 거치에 공수처 출범이나 어떤 그 어쨌든 특수부나 수사 검사들보다는 이제 공판 형사 검사들을 중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치에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아니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도 3년 정도 이렇게 한직에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일련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거다, 임기를 마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른 의원 같은 분이 뭐 발언을 한다 해가지고 부담을 느낄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임명권이 있으면 면직할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면직을 당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제가 서른 의원이 메시지라도 오르면 제가 메신저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메시지도 이상하고 메신저는 더 이상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나 같으면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대선에서 2번에 걸쳐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형까지 받았으면은 저는 정치 그만둡니다. 예. 서른 의원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임기를 끝까지 버티면서 마칠 거다. 아니면 그 최근에 알려진 네. 그분의 스타일대로라면은 뭐 웬만한 걸로 저 직을 던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윤석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한다면 대통령 입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뭐 여당에서 뭐 선거 끝나고 의석 많이 얻었다 그래서 네. 하는 거는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의 이 독립성, 임기 보장과 검찰의 독립성 이거를 과거에 주장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최동욱 찍어낼 때 그때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네. 그 민주당 비판했던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신다면 네. 지금 저런 언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도 더 이상 언급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은 그건 임명한 사람밖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만둬라. 라고.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물러나라는 뜻, 이런 암시 뭐 이런 걸 주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분석이네요. 윤석열 총장 계속해서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여권에서 어떤 사태론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슈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잠잠해졌지만 아마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